자, 외교무대 정상회담의 첫 데뷔전을 치르는 거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32회나 정상회담을 치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이 첫 정상회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절대 불리하다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양면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두 최고 지도자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불리하죠. 어쨌든 미국은 어쨌든 세계 유일 초강대국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많은 이제 나라고 대한민국 지금 정부가 출범해서요. 90번 넘는 파트너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여러 가지 지금 북한 문제나 우리가 미국에 요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또 자기의 환경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그 촛불 정국과 탄핵 화동으로 갑자기 등장한 정부고요. 여러 가지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는 뭐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나라의 정상회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저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을 미국의 대통령이 부르는 호칭들이 각기 조금씩 달랐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들이었습니까? 네.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우에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네. 2001년 3월이었는데요. 네. This man이라고 표현을 해서 약간 좀 외교적인 결례 표현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그냥 봐도 네. 이 사람 뭐 이런 식의 낮추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네. 잠깐 논란이 됐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디스맨보다도 좀 더 황당한 이지맨이다. 당시에는 왜 저런 말이 나왔었죠? 글쎄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 아니었다라면 네. 많은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운명이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어떤 우방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했는데 네. 그런 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 표현 자체는 네. 우리가 듣기에는 좀 거북한 표현이 나왔었고요. 네. 그에 반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프렌드다, 이게 뭐 친구다라는 상당히 좀 그 애정어린 호칭을 써서 좀 이례적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좀 굳건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기 지금 상대방은 똑같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근데 호칭이 다른 거는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걸 또 설명하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요. 가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말 설명을 하려고 그랬죠. 네.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북한을 이해시키고 햇볕 정책을 이해시키려고 막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약간 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 같이 갔는데 골프 카트를 같이 타고 운전했죠. 네. 운전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얻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프렌드라는 또 답이 나오는 것이고 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첫 만난 자리에서 소위 악수 폭격으로 상대방 정상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기로 유명한데 자, 먼저 대표적이었던 악수 폭격의 첫 번째가 아베 총리와의 악수였죠. 어떤 악수였죠, 저 때는? 네,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표정 보십시오. 너무 아팠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19초 동안이나 네. 악수를 했는데 꽉 잡은 거예요. 너무 아팠던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손을 이렇게 아베 총리가 자기가 일부러 빼내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악수는 굉장히 이건 좀 다른 그림으로 볼까요? 자, 메르켈 총리. 보고 계십니다만 메르켈 총리가 계속 우리 악수할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트럼프의 눈을 바라보죠. 네. 트럼프는 눈을 안 마주칩니다. 아하. 예, 그래서 결국 악수를 못 해요. 네. 저때 여러 가지 어쨌든 미국과 독일 사이에 그 이견들이 많이 있는 그런 회담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그랬던 트럼프도 한 사람한테는 악수로 호되게 당했죠. 바로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두 앞선 정상들의 상황을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역공을 했습니다. 역공을 해서 먼저 그 39세 젊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꽉 잡는 그런 전략을 펴니다. 네. 그런 전략을 펴서 야, 역시 젊은 대통령이 기지가 있구나 하는 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3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잘 치르고 또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은 뭐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장관으로 임명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자, 강경화 장관이 안 그래도 외교 무대에서 지금 초보전을 치르는 상황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고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to date the largest evacuation from land by a single ship. And you must also know by now that President Moon Jae-in's parents were a part of the 14,000 refugees who boarded SS Meredith Victory. So when he visits Washington, D.C. in a few days, President Moon will invite veterans of the Hungnam evacuation. 자, 일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흥남 철수와 매우 관계가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언급 내용이 있습니다. 리처드 하스,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인사가 한국의 근대사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함께 설명해주면 좋아할 듯하다.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언을 구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트럼프의 첫인상, 마음을 좀 사로잡아라 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 이 피로 맺어진 동맹 아니겠습니까? 이 동맹의 공통적인 경험이 가장 대화하기 좋은 소재죠. 그게 네. 바로 6.25 전쟁입니다. 네. 북한의 남침에 대항해서 남한을 도와서 이 자유를 지켜준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워싱턴에 3년 있을 때 그 참전 용사들이 이제 70, 80이 된 분들이 아직도 그때 자기가 참전했던 걸 기억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두 나라의 공통점 가운데 교집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개인사거든요. 개인사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53년 1월생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쟁 막바지에 태어나셨는데 부모님이 흥남부두에서 그 피난을 온 거죠. 피난을 온 거죠. 그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이 도와줘서 대한민국이 자유를 찾았고 그 미국의 군함을 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피난을 해서 날 낳았다 하는 것을 트럼프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피난민 그리고 트럼프도 역시 독일에서 이민 온 가정의 자녀로 큰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공통적으로 좀 뽑아봐라 이런 조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민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3세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피난민의 그 자제인데 네.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이 한국의 어떤 자유를 지켜주는데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덕에 이 그 피난을 온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자유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게 되는 과정에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그냥 단순한 어떤 동맹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혈맹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이 뭐랄까요 아이스 브레이커를 깨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이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조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와 외교부에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다면요. 네. 가장 좋은 소재는 역시 트럼프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가치와 정책이겠죠. 바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만나자마자 미국 사람들은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금 어떻게든 미국을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보자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요. 네. 두 번째는요. 어쨌든 간에 북한 문제로 좀 공감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원비어 미국 대학생 청년이 지금 나와서 6일 만에 죽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애도하고 한국인을 대표해서 원비어의 죽음을 애도하고 북한이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이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더 남은 미국 시민권자도 석방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같이 비난하면서 공감대를 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사실 청와대나 외교부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갔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공세 카드가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넌지시 하겠죠. 의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우리한테는 위안부 재협상 카드가 있는데 네.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상회담 의제에 한일 위안부 재합의 문제를 올릴 경우에는 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난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카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만나는 것이 이제 첫 만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묘하게 임기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막 시작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G20 정상회담 가서 다음 달에 또 만나야 되고요. 네. 앞으로 4년, 길면 5년까지 만날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인상을 그 상대에 대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력하고 이 동반자 관계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오늘 오후 석간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자, 워싱턴에서 발언 논란을 빚었던 문정인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자, 귀국했는데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딱 사흘을 남겨놓고 문정인 특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요. 햇볕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임동원 전 장관도 같이 함께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참석한 게 뭐가 문제냐? 결국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 기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 가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게 하죠. 사실입니다.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요. 저게 문정인 특보의 개인 의견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인데 직접 못하니까 문정인 특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이번에 하나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회담을 목전에 두고 물론 다른 역대 주미 대사들을 다 모았지만 그중에 문정인 교수가 또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저건 또 무슨 신호일까 하고 굉장히 좀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네.